안녕하십니까. 토노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가파르게 오른 집값과 아파트 불법 전매 등으로 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를 선점해 차익을 노렸다는 사실에 국민적 공분이 계속되고 있죠. 특히 LH 전북본부 직원들의 원정 투기 의혹이 포착되면서 대상자들의 압수수색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야가 특검 도입을 또 진행하고 있죠.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도 자체 조사에 나서면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기대와 우려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LH 투기 의혹 전북의 현황과 재발 방책이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LH 사태의 주요 쟁점과 지자체 조사 상황, 또 처벌과 법 개정 등의 제도적 보완책 살펴보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이번 LH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LH만 나오죠. 빙상 일각이었죠. LH공사뿐만 아니라 각 정부 기관에 있는 산하 공무원들을 혹시해서 투기했으면 자자라는 것이지. 예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너무 늦게 터졌다고 생각하고요. 부정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나 몰수 조치가 불투명한데 국민 입장으로는 화가 나죠. 공직자 신분으로 정보 접근성을 이용해서 분명 잘못을 했는데 허무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LH 전북본부가 투기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라 왠지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농지법을 좀 개정하고 공직자들의 기강회의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본보기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할 수 없도록 이번에 처벌받는 사람들의 처벌을 확실하게 하시고 가족들의 명의로 해달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그 가족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도 공개를 해야 하는 거고, 공무원이든 공직자든 공공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사적인 재산을 쌓는데 치중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허탈감, 부의 대물림, 투기로 인한 이익이 생겼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3, 4배는 더 벌금으로 물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처벌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이야 시끄럽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하지만 또 시간 지나면 잠잠해지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할까봐 걱정이 돼요. 네, LH 사태엔 도민들의 의견과 재발 방지책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전북도당의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위위원장이신 전북도의회 최용심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공동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빙산의 일각이고 분노의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작은 이제 3월 2일 민변구 참여연대가 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폭로한 이후에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직자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조사에 들어가는 시점 속에서 물론 최 의원님 정말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공사의 직원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자기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투기에 가담하는 이런 사례 소수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역시 또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우선 전체적으로 좀 평을 해주신다면요.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지 않았습니까? 예. 전주시가 아파트값 상승으로 전주 시민들이 굉장히 허탈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또 어제 난 기사를 보니까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두 배로 늘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예. 그 자영업자분들은 0.1%의 대출 이자를 감면받고자 그 은행에 줄을 서고 있을 때 이들은 투기를 하고자 은행에 찾아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도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박탈감에 있을지 생각이 들고요. 공정과 노동의 가치가 무너져 투기와 또 정보가 앞서는 세상이 됐다. 부동산 투기 공사나 불리는 현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예. 정보 접근성으로 정말 이 소상공인들의 가슴, 또 시민들의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을 검증할 때 여러 가지 파악을 합니다만 특히나 이 부동산 관련된 투기 부분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현 의원이 됐습니다만 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부동산 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 건에 이제 LH 사태
이후에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봐야 될 것인지 이것이 이제 구조적인 어떤 문제 아울러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기업 전관 예우나 수익 계획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그 이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전에 선거 또는 그 장관들 인사청문회라든지 예. 이 단골 메뉴가 병역 비리, 그다음에 입시 비리, 뭐 그 최근에는 논문 표절, 뭐 예. 서울시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뭐 성추행 문제 등 예. 이런 문제들인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LH 사건을 계기로 더 폭발적인데 부동산 투기 문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LH의 이 부동산 투기 문제는 지금 현재가 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참여정부 때도 이기 신도시 때 이제 투기 문제 때문에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져 가지고 단속된 공무원이 27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예. 2006년에 LH 통합 전에 토공 직원들이 이른바 딱지를 사들여 가지고 예. 논란이 됐던 부분도 좀 있었고요. 예. 또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이제 이른바 전관예우인데 예. 정말 공기관도 특히 공직자들 퇴직 이후에 재취업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요. LH 건 같은 경우는 그 LH를 퇴직한 퇴직자들이 이제 취업한 11개 건축 사무소가 전체 그 설계라든지 이런 수의 계약의 42% 정도를 수의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먹이사슬, 그러니까 당연하게 느껴지고 또 내가 퇴직한 후에 나도 그 혜택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조직 문화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LH에서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 이익이 간다라고 하는 미래의 어떤 그 이익분까지 이런 분위기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번 밝혀진 투기 문제까지 이르렀지 않았느냐라고 예. 하는 겁니다. 사실 뭐 LH 직원들 가운데에서는 사적 모임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도 좀 있었고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번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 일 특히나 최근에 작년 7월에 보니까 직원 투기 제보도 있었는데 LH는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조사가 어려운 사안이라면 종결 처리도 하고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뭐 쉬쉬하거나 무마했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서야 드디어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이번에 투기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외부에서는 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겠죠. 들을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이제 예. 이 사실 규명을 못 해요. 그런데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언제 어떤 집원에 누구 이름을 차명일 경우에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이런 투기 문제나 비리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 어떤 정보, 예. 공익 제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리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예. 이번에 민변과 참여연대가 조사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이런 내부 정보, 투기 정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예. 비로소 사건화 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단순히 배 아파서 정보 이거 고발한 거 아니잖아요. 저희 사무실에도 어디 개발지구 옆에 그 나무가 많이 심어졌는데 저기 투기 아닙니까? 이런 제보가 오는데 예. 뭐 단체도 그렇고 아마 그 사법기관도 그런 제보 가지고는 수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뭐 우리 가까운 전주 안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7개 한 신도심의 예정 이곳 뭐 KBS가 있는 서부 신시까지 과거에부터 시작해 보면 다 정보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악용을 했다면 투기가 돼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됐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LH 전북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최영심 의원님. 상당히 많은 LH 직원 가운데 7명이 우리 전북 지역 본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또 수사를 받고 전 본부장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고 물론 직접적 연관성은 뭐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시발점이 정말 우리 전북에서 시작된 것일까 할 정도로 오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더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난 기사를 보니까요. 전주에 계시는 주민 40여 분이 예. 광명시 노은사동에 땅 4만 평을 사들였다. 그 총 거래 금액은 137억 원에 달한다. 그 7촌 당속 부부와 조카 며느리까지 등장하는 상황인데 예. 사실 서울발 투기는 들어봤어도 전주발 투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파트 한 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좀 같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옆에 이웃 주민이 고급 정보를 줘서 고마워했을 것 같다. 예. 저라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조금 여윳돈이 있었으면 투자를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렇게 유혹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고요. 사실은 지금 LH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5년도 안 된 그 직원들이 출장비 부정수급을 한 45%에 되는 5년도 안 된 직원들이 사실은 그 출장비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부정수급은 어느 기관이나 좀 쏠쏠하게 나오거든요. 야. 그런데 5년도 안 된 직원들이 이렇게 부정수급을 한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 위에 선배들이 하는 거 보고 다 똑같이 따라 배운 그러니까, 거잖아요. 어느 정도 연륜이 되면 위에 분들이 되어야 눈치 안 보고 그렇게 하는데 5년도 안 되신 분들이 45%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출장비로 부정수급을 했다라는 건 벌써 만연하게 그 안에 내부 조직이 어떤 상황이라는 게 저희가 보여질 수 있고 정말 부정 투기 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LH는 출장도 많아요. 그러니까 더 출장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그 토지공사 직원이 18명이요. 용인의 죽전지구 토지를 한 70억 원을 주고 매입을 했던 게 논란이 이미 됐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묵인을 하고 덮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부터 벌써 물론 그 이전도 했을 수도 있고 2002년도부터 그때 당시에 70억 원이면 지금 계산하면 굉장히 더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이 조직 안에 굉장히 썩은 냄새가 났다. 이거를 지금 덮고 넘어간 상황이고 내부에서 비호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이 상황을 그냥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부 정보가 필요하고 퇴직했을 테니까 어렵고 이렇다라고 하지만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방관을 했으니 이제는 정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광명뿐만 아니라 완주 삼봉지구 관련해서도 LH 전북본부 지금 수사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개발했던 곳 전수조사 해야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투기 문제를 유발시킨 그 어떤 조직 내부의 부분으로 들어가서 조금 근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투자기관, 정부의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 뭐 등등 공직기관들은 다 그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청렴도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LH 같은 경우는 토공하고 주공하고 합쳐지면서 거대 이제 조직이 방대해졌고 권한과 정보가 집중됐다는 점. 근데 거기에 맞게 내부의 이런 부패 문제라든지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던 거고 기관 평가 역시 예를 들면 수익이 얼마나 내느냐 이 항목을 높게 준다는 거죠. 제가 도 경영평가위원회 해봤는데 여기 그 도의 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경영 수익의 배점이 높아요. 그런데 역으로 남원 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공기업보다도 그 운영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효율성 문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주택 공공주택 뭐 공급이라든지 이런 기여도를 우선해야 되는데 사실 경제적인 측면을 우선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수익을 내는데 우선해서 돌아가는 이 평가제도 문제도 하나의 개선할 점이 있고 설립의 취지와 맞지 않는 평가가 맞지 우선순위를 두고 않습니다. 있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그러니까 청렴도 문제, 평가 문제 등등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우리 LH 전북본부와 관련해서도 뭐 이제 많은 수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 발표를 했고 여야가 이제 국회의원 토지거래 전수조사 또 LH 특검 뭐 도입하는데 합의도 했습니다.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좀 내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이제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자 그런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LH 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친인척까지 수사가 확대를 해서 대상이 1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가 굉장히 이제 장기화 되겠죠? 뭐 퇴직자도 있을 테고 또 차명 투기도 있을 테고 기밀 정보 유출도 있을 테고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될까도 의구심이 납니다. 수사라는 게 뭐 범죄 혐의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조사와 수사는 또 다릅니다. 조사는 일반적인 뭐 개인 정보 동의를 받아서 그렇죠.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사전적 의미고 수사는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압수수색이든 소환 조사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수사를 막 그 뭐 전 직원 예를 들면 LH 전 직원 14,000명에다가 뭐 차명 의심으로 되는 뭐 가족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사의 한계뿐만 아니라 수사의 한계는 분명하다. 예. 다만 그걸 통해서 어떤 예를 들면 LH 직원들의 투기의 유형과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밝혀가기 위한 그 사례를 꾸준히 추적하는 거 예. 그것이 이 관건이지 당장 몇 명 그 범죄 혐의를 밝혀서 구속하고 그걸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지만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 제대로 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 특히나 정부의 3기 신도시 1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많은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는 부분은 역시 신뢰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과 제도를 좀 더 만들어야 될 텐데 LH 3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LH 5법까지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 LH 5법이 어떤 거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예, 지금 24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요. 예.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통과됐는데요. 예. 공직자윤리법은 LH 전 직원과 부동산 정보 취급하는 유관단체 직원들에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거고요. 예. 공공주택특별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이용할 때 최대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법 개정이 되는 거고 예. 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투기에 악용을 했을 때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지금은 5천만 원 벌금이거든요. 근데 예. 이게 최대 5배에 이르는 벌금을 내거나 이익이 만약에 50억 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예. 최대 무기징역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예. 지금 투기를 하신 분들한테는 소급 적용이 어려운 게 현실인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조사본부라도 좀 꾸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좀 계속 하고 싶고요. 예. 지금 현재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LH 관련한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한 브리핑만 계속 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하겠다.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결과를 민주당 내 조사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예. 시의원이나 도의원분들에 대해서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조용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부분을 밝혀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예. 법률과 관련해서는 뭐 정치권에서는 뭐 세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처벌을 강화하고 네. 뭐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 이제
처벌 문제는 소급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안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게 한계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을 만들 때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라든 처벌 수위라든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법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법이라는 게 처벌도 중요해요. 그게 또 어떤 처벌에 따른 예방적 효과도 있는데 제도적인 예방적 효과를 훨씬 더 많은 요소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LH 직원 같은 경우는 개발 대상 지역 내 또는 뭐 몇 킬로 반경 인근에 토지 거래를 할 수 없게 한다든지 예. 또는 사전에 그런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해 충돌 방지 차원에서 사전적 신고를 해서 그런 투기 요소를 없애는 등의 그게 이제 뭐 LH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에 상담소. 네. 이렇게 함께 가도록 하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예, 예방적 부분도 법률 제정에서 굉장히 내용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LH 직원들이 산 3기 신도시 땅 가운데 90%가 농지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농지법이 좀 허술하기 때문에 이 땅 투기를 부추긴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농지법 개정도 좀 서두르고 있는 모습인데 글쎄 일단 농지가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강하고 또 대부분 농지를 통해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이제 전주의 사례도 전주발을 보면 40여 명이 돈을 모아서 함께 이제 투자해서 이제 4만 평을 이제 매입하는 그러니까 이제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이제 수법으로 이제 많이들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허술한 농지법 이 부분도 좀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최영심 의원님, 예, 땅을 뭐 다 갖고 싶긴 하겠죠. 하지만 농지라는 것은 좀 특별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농사를 짓는 분들만 그 진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그렇게 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현실이 아니거든요. 경실련이 지난 10월에 조사한 그 결과에 의하면 정부 고위공직자 그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보면 예. 1,862명 중에 38.6%에 달하는 분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고 그 농지 소유한 게 94만 평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 그 언론사에서 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한 예. 8년간 농지법 관련한 재판 결과를 분석했는데요. 86%가 집행유예나 벌금이고 실형을 산 사실은 1.3%예요. 그러니까 사실 농지가 이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 고위 공직자들한테는 그냥 사실 소유만 하고 개발이 되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분들 그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임대해놓고 지금 이분들한테 임대 수익을 또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 악순환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농지법 자체도 손을 봐야죠. 네. 근데 이제 이번 LH 같은 경우는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농지를 훼손하는 데 앞장선 게 정부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그런 농지를 사들인 정보를 가장 먼저 획득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투기적 수법을 활용한 게 LH 직원이고 그러면 농지 자체의 취득에 관한 이런 걸 손본다고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그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서 농지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 그랬을 거. 그리고 개발한다는 미명하에 그 농지도 강제 매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강제 수용을 하죠. 한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농지를 35억이나 이렇게 전매 차익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벌금이 어느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1,0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 당연히 돈이 좀 있는 분들은 당연히 투기할 만하다. 지금 현재까지의 법으로는 그렇게 예, 예. 생각이 들죠. 예.
자, LH 투기 의혹 전북의 현황과 재발 방지책이라는 주제로 참여정치 전북 시민연대 김남규 대표와 전북도 의회 최용심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볼 텐데 먼저 공인중개사협회와 그리고 전주시의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노동식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이게 뭐 경기가 좋지 않은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과 여론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LH 사태 이후에 더 열기는 뜨거워졌는데 이게 좀 긍정적 의미의 뜨거움이 아니었어요. 우선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계시고 또 조사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폭등에 이어서 지금 토지까지 연일 국민들의 어떤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그동안 이제 고급 정보, 내부 정보를 가지고 그동안 관행처럼 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또한 공직자로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데 대한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손쉽게 팔고 사는 그런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기 예. 때문에 내부 정보를 가지고 매입해서 땅값을 올려놓다 보면 자칫 신규 창업의 벽을 높게 또 만들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상가를 구입하는데 높은 대출 때문에 소비가 줄고 이는 다시 또 높은 임대료 때문에 고통받는 자영업의 어떤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결국에는 지역민들이 이런 것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전주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국토부가 지정을 했고 전주시도 특별 조사를 꾸리고 있고 또 이번 수사까지 이루어지면 사실 시장이라는 게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무래도 경직될 우려가 더 크겠고 그것이 또 공인중개사분들뿐만 아니라 시장 경기의 활성화가 저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이 지역 안에서만 놓고 보면 이런 모든 고스란히 아파트 가격 폭등이라든지 불법 전매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단속 또 조사 이게 이제 최근의 일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LH 직원들 관련해서 맹지도 매입을 했습니다. 맹지라는 게 이제 길이 연결이 되지 않는 길이 없는 그런 그렇죠. 땅이란 얘기인데 확실한 정보 없다면 이런 맹지를 바보가 아닌 이상은 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번 그 사태를 보면은 LH 직원이 광명시 노원사동에 있는 토지는 임야로 분류된 땅인데 도로에서 한 100m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맹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사전에 어떤 고급 정보를 입수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또 예전과는 달리 맹지를 사면 망한다라는 어떤 격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는 맹지는 땅값이 오르지 않을 뿐더러 농사 짓기도 아주 불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 각종 세금,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투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한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예. 오른 것이 24.9%예요. 아파트가요? 그런 반면에 그렇죠. 예. 네? 10년 동안. 예. 그런데 전국의 밭 시가 지수는 28.6%. 오. 그다음에 탐 역시 25.8%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예. 이런 것은 논밭 상승률이 아파트보다 높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전국 각지의 개발 호재를 안고 땅값 보상금과 또 저금리 기조와 막대한 유동성 자금으로 인한 신도심 인근 땅을 매입한 것도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동네 앞에 이제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가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 땅값 보상받는 가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액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부장님의 말씀대로 논밭의 가격 상승이 아파트보다
상승 비율이 더 높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실감을 하겠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예. 생각했던 그런 논과 밭의 가격대가 아닌 걸 보면 역시 그 말씀이 이해가 좀 되고, 부동산 투기 시에 지분 쪽에게 또 희귀나무 심기 뭐 이 뉴스 화면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토지 보상금 예. 높이는 것도 참 고단수더라고요 보니까.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도 많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예, 지금 LH 직원들이 농지를 매입해서 대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면적으로 지분 쪼개기를 하고 예, 또 거기에 고가 나무를 빽빽하게 식재하는 방식은 분명히 이것도 부동산 투기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문제는 사건 발단은 현재는 실거주 여부나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택지를 공급해 준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 24일 공공주택 특별법 등 한 3가지 국회에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이것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가지고 불법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차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전답은 소유권 이전할 때 300평 이상이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이전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이때 꼼꼼하게 영농 계획서를 들여다봐서 발급해주고 또 소유권 이전 후에도 영농 계획서대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투기를 적발하는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지난 10년 정도, 뭐 물론 10년 이전에도 진행이 됐습니다만, 혁신도시 신시가지 또 뭐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대단히 택지가 개발되면서 전주의 중심이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확장이 됐고 확대가 됐습니다. 이런 개발 현황,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정보도 활용한 공직자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조사 진행 방향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서요. 예, 예.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뭐 사명가들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숙제일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근데 우리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 초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과연 공무원이 지금 전주시가 한 2,2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거를 언제부터 전수 조사를 시작할 것인가도 중요하고요. 또 내부 정보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처벌 수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0년 전, 15년 전에 한 것이 또 시효가 지났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처벌 수위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차명 계좌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제보나 또 이름을 대조하는 명단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토지 거래를 토대로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어느 때봐도 저희 협회의 협력이 중요할 때라고 그렇죠. 봅니다. 예. 저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걸 터잡아 꾸준한 홍보와 대민봉사를 통해 차명 거래나 전매 업다운 계약서 등 근절을 위해 저희 협회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실 또 그 가운데 이 부동산 중개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예. 이 가운데 이제 무등록 무자격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습니다만, 협회 차원에서 그런 이번에 좀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실이 저희가 중요하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이 시장 경제, 시장 논리라는 것이 참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속에 이제 악의적인 투기라든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이루어졌을 때 누군가는 피해자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뿌리를 좀 제대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 공인중개사협회 노동식 지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주시를 연결하겠습니다.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백미영 단장을 연결하죠. 단장님 수고 많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장 백미영입니다. 예, 뭐 무거운 네. 책임을 안고 일을 하고 계시고, 제가 사무실에 취재하러 갔을 때 많은 뭐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여러 분야의 그 공무원들이 함께 지금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단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국토부로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됐고 전주시도 발빠르게 이 특별조사단을 설립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선 뭐 이렇게까지 된 데는 전주라는 곳에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거요? 예예. 네, 그렇죠. 그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하니까 이제 그 서민들의 실소유 주택의 구입에 크나큰 방해 요인이 됐었죠. 네. 예예. 조사 네. 지역이 정해져 있죠. 이번 어떤 지금 전주시에서요. 네. 예, 아파트 거래 관련해서 특별조사단이 하고 있는 조사 지역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이제 특조단에서는 그 거래량이 많아지고 예. 가격이 급등한 시기 2019년 9월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아파트 거래량을 정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것 말고 그 지금 근본 LH발 부동산 투기가 이제 온 국민의 공분을 하고 있어서 예예. 우리 전주시에서도 이제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매수한 사례가 있는지 예. 이제 그걸 추가적으로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예. 네네. 조사 대상 예예. 지역은 이제 조사 대상 지역은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조사 대상 지역은 총 9개 지역으로 예예. 일단 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5개소, 전주 역세권과 가련산 공원, 그다음에 천마지구 전주 교도소 이전, 탄소 산단 조성지 5개소를 진행 중인 곳으로 조사 중에 있고 예예. 또 개발이 이미 완료된 3개소, 에코시티 1단계, 만성지구, 효천지구 그리고 개발 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해제된 여의지구까지 총 9개소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예. 네. 지자체 공무원들 가운데에서는 전주시의 어떤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나선 공무원들 적발의 승진 취소하고 또 배제하고 이런 조치까지 네. 취했다는 걸 보면 이제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좀 봐야 되겠는데 네. 이번에 적발된다면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번에도 만일 그 공무원이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매수했다라는 그런 어떤 정황이 이제 적발이 되면 예.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그리고 부패 방지 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이제 자체 징계 행정 처벌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형사처벌까지 같이 받게 됩니다. 예. 네. 현재까지 조사단에서 지금 적발한 인원수 그리고 과태료를 이제 처분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현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지난해 그 12월부터 이제 아파트 투기 단속에 들어가서 이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제 적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020년에 총 446건을 이제 분양권 전매로 적발을 해서 총 1,085명에게 과태료 30억 원을 이제 이미 징수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3차 조사에서는 1,105명을 소명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이미 이제 조사가 다 완료가 됐고 4차 조사 대상자 800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예. 지금 이제 4월 2일까지 소명 자료를 5차로 발송해서 1,801명에게 소명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어느 정도 투기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되고 또 조사 이후에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이 좀 줄고 안정화가 좀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2018, 19, 20년도 아파트 거래량 평균이 월 평균 860건 정도인데요. 예. 네, 그중에 작년 2020년에는 월 평균 1,244건 정도 그 거래량이 좀 급등하는 시기였었습니다. 예. 근데 3개년 평균을 놓고 보면 월 평균 860건 정도의 아파트 거래가 있었는데 지금 1, 2월 전부 다 그 2월에는 지금 900여 건이 넘어가고 있고 1월에도 이제 847건 이런 식으로 아파트 거래는 이제 신도시 4대 그 혁신, 만성, 에코, 효천지구의 거래량은 좀 많이 급감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외에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차분히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매매 가격 지수를 좀 살펴보면은요. 예. 3월 일단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전주시 매매 가격 지수가
뭐 전국 평균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전국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격 지수의 오름폭이 아주 둔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다소 안정화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예단하기엔 좀 빠른 감도 있지만 그래도 빠르게 좀 그 아파트 가격 거래 시장이 좀 안정화에 들어섰다고 그렇게 저희는 좀 자체적으로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두고 볼 일이죠. 예, 그렇겠습니다. 네. 오늘 최영심 도의원과 김남규 참여자치 시민연대 대표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혹시 그 두 분께서 단장님과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좀 질문도 하시고요. 조언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공소시효를 좀 고려해서요. 2014년도 그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를 해서 좀 조사를 네.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네. 해당 부서 공무원의 그 직계 존비속을 넘어서서 네. 친척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촌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땅을 구입을 네네.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직계 존비속을 넘어서서 확대해서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전주시의 조사 네. 대상 범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저희 전주시는 일단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53명 전체와 예.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5개 부서 공무원과 그리고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협의회를 해야 되는 12개 부서의 직원 대략 500여 명의 예. 공무원과 공무원을 중심으로 직계 존비속, 부모, 자녀 그리고 배우자까지 일단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퇴직 공무원은 저희도 사실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예. 일단 퇴직한 공무원은 이제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인의 그렇죠. 신분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만일 이분들에 대한 그 조사를 하려면 전체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약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조사 대상과 조사 지역, 그러니까 조사 방식에 있어서 인적 본위, 대인 본위로 부동산 소유 현황, 거래 현황을 파악을 할 것이고요. 보상 내역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적 범위, 그러니까 과거에 편입됐던 토지, 보상됐던 토지의 과거 내역이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 만일 퇴직한 공무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별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사를.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일단 7촌 막 이렇게 진짜 그 광범위하게 뭐 형제 자매 이렇게까지 이제 그렇게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가 모든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저희가 조사 인원수가 한 3천여 명에 이를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이 중에서 자꾸 집약하고 더 집약해서 조금씩 범위가 좁혀질 때는 그 조사 대상의 범위를 형제 자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확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당연히 500여 명의 공무원은 이제 조사를 하겠고 그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 배우자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죠. 네, 지금 개인정보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출하지 않으면 뭐 이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뭐 바로 투기 의혹으로 분류돼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전주시에서는 일단 공무원을 자체 감사를 시작해서 공무원을 자체 감사를 시작해서 투기 의혹이 있는지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이제 약간 결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한 가지 부탁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창원시 같은 경우에 그 강기윤 의원이라고 계시는데 이분 땅을 지금 그 토지 보상을 하면서 이분 땅에 감나무가 식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221그루의 감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솔직히 아무도 안 세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상을 450그루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줬어요. 이런 사례가 지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주시에는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앞으로도 혹시라도 이제 개발할 당시에 전주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상 관련해서? 네, 보상 관련해서도. 이런 사례를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들을 사업부서에 직접 전달해서 보상 등의 업무가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봐도 다 모두 다 타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예, 네, 예. 내부적으로. 네. 짧게 질문 좀 김남규 드릴게요. 대표님. 고생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코로나 맞고 나서 전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기준이 모호해가지고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 네. 지금 여러 가지 투기 문제에 관련해서 공부만큼 실무력이 따라져야 되는데 네. 인원은 보강이 됐습니까? 인원은 이제 저희가 원래 특조단이 11명, 저까지 11명, 그리고 외부에서 채용한 공인 중개사 2분까지 해서 총 11명이 이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 LH발 관련해서 2명을 더 추가적으로 인력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H 발이긴 하지만 네. 앞으로도 이제 예를 들면 전주시 공무원들의 이제 부동산 네. 투기 근절을 위한 뭐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일들을 구조적으로 계속할 계획이 서 있나요? 그러니까 이 부서가 유지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특수단 운영은 이제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에서는 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먼저 선제 대응을 해오고 있는 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 전주시 그 자체 인사 규정에도 이 뭐 다주택자를 승진해서 배제시키거나 뭐 그런 그 인사 규정을 철저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앞으로도 그런 시스템이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부동산 투기 근절, 특히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이런 것은 상당 부분 예방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단장님 그 사무실 방문했을 때 올 1월에 이제 공인 중개사 2분을 직접 채용해서 현장감을 네. 조언을 통해서 이제 많은 협조가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부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2분을 더 인력을 이제 채용을 하셨다는 말씀까지. 뭐 제보도 좀 뭐 받고 더 이 조사단의 앞으로 이제 뭐 활동은 계속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믿고 이번 이제 조사단의 활동을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각오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혹시 이제 제가 그 저희 특조단에서 사례를 하나 먼저 좀 예예. 사례를 좀 들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예. 그간 이제 그 분양권을 매매를 할 때 그간에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시세 차익, 일명 프리미엄을 예. 뭐 굉장히 적게 뭐 200만 원, 250만 원만 이렇게 붙여서 분양권을 샀다라고 이렇게 거래 금액으로 신고를 했는데 예. 저희 특조단의 지속적인 조사가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분양가 3억짜리를 5억에 샀다라고 최초 신고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2억의 차익이네요. 예. 예, 그런 시세 차익을 그대로 거래 금액으로 신고한 사례는 정말 전국 지자체를 다 뒤져봐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런 건 특조단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시민들 스스로도 불법 거래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예.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아니 이제 이런 거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니죠. 그리고 또 공익 제보도 그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하게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실제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거나 인근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 한번 들여다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신고 사례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예. 또 이번에도 그 공익 제보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시민들 스스로도 조사 대상으로 추출도 안 됐는데 내가 이거 업다운 계약서, 그러니까 거짓 계약서 써서 신고했다라고 자진 신고 사례가 100여 건을 넘어갈 정도로 그렇군요. 시민들이 먼저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특조단 활동 아무튼 뭐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전주시 부동산의 거래 질서가 안정적으로 확립될 때까지 행정 조직 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자진 신고 기간이 있고 또 자진 신고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이제 조사- 그 예. 업다운 계약서를 썼을 때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예. 조사 대상으로 이제 선발이 안 됐을 때 스스로 찾아갔을 때는 과태료가 100% 면제가 되고 그렇죠. 예. 또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난 후에 자진 신고를 하면 50% 감경을 예. 해드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네. 이 말씀 네. 예, 전해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네네네. 예,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네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네. 또 변화된 상황 저희가 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백미영 단장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대표님, 예. 저희들은 LH 직원들의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수도권의 이런 그 거대한 주택 공급 문제는 사실은 지방의 지역 유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뭐 분노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의 주택 정책까지 포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노로 그치지 않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해서 함께 이 LH 주택 이 투기 문제에 예. 결합해서 좀 폭넓게 고민될 부분이 우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지역을 또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습니다. 최영심 의원님. 예, 그 농지법은 농민의 삶과도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입장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전라북도 의회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나아갈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할지 이런 입장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사실 혼자 힘으로 하기는 좀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정의당 전북도당은 274-2013으로 제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274-2013으로 전화를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도의회 차원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의회 기초 지방 도의회 할 것 없이 이제 자성의 좀 목소리 내지는 이런 조사의 목소리를 좀 더 내실 수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많은 도민들이 좀 기대할 것 같은데 최 의원님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계속 도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목소리에 대한 촉구라고 할까요?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LH 투기 의혹 전북의 현황 재발 방지책 살펴봤습니다. 글쎄요, 누구나 땅을 갖고 싶어 하고 또 그로 인한 수익을 더 창출해내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끌어내야 되는 것인가 또 합법적인 것인가에 대한 아마 사실관계는 본인 스스로가 좀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LH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불법과 불공정 수법을 동원해서 경제 질서를 혼란시키는 일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지금 여야가 특검을 도입하기로 합의로 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LH 방지 5법도 기대를 좀 해보면서 제대로 된 조사, 수사 관심을 가지고 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라도의회 정의당의 최영심 의원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 힘연대 김남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토너코 만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